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느냐?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테마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는 M&A 테마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외국인과 증권사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실적 턴어라운드 테마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성장성이 있어도 숫자가 안 찍히면 안 봅니다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적자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주식하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아하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적자로 돼 있다가 연간으로든 아니면 분기별로든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턴어라운드 되는 업황까지도 턴어라운드 되는 이런 업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런 종목들 추려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져왔으니까 이 월말에 따뜻하게 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교체하시면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종목 교체할 거냐? 바로 이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종목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고의 테마라고 불리는 실적 턴어라운드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득점될 수 있는 안타 종목부터 들어가 볼까요? 한국전력 꼽아주셨습니다. 지난 3년간 적자 행진을 이어오다가 4년 만에 흑자 전환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안타 종목으로 선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이데일리의 진행자분들은 너무나도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핵심을 딱 찍어서 알려주시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동안 그럼 왜 적자가 되었었느냐? 사실은 탈원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에너지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전력비를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 전기료 부담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올리고 있다 보니까 한국전력이 그 적자를 떠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이제 인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도 부채가 200조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결해 나가야 풀어야 할 숙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 부채도 좀 갚아 나가야 되고 이제 앞으로 갈 길이 좀 멀다. 하지만 흑자 전환 된 것만큼은 여러분들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숫자로 이제 찍히고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SMR이나 이런 쪽으로도 이제 미국하고도 이제 협력해가지고 진출하고 체코 원전도 되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조금 모을 수 있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업황도 턴어라운드 될 기대감을 모으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항상 안타 종목은 비중도 좀 넉넉하게 실을 수 있고 이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경기 방어주들 이런 종목들도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유틸리티 업종의 한국가스공사 말씀드렸었는데 한국전력 또한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조정 구간에서 좀 두려우신 분들 그리고 나는 좀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은퇴 자금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런 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한국전력 같은 쪽 그리고 통신주 같은 쪽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은 좀 어려웠었단 말이에요. 적자 행진을 달리고 있고 적자이니까 배당도 줄 수 없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국전력 관심 가져보실 수 있고요. 대신 이제 이런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랍에미리트 이제 바라카 원전 쪽에 이제 공기 지원 같은 경우로 해서 1조 4천억 부분으로 해서 한수원하고 이제 좀 약간의 마찰이 있고 국제 분쟁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전력이 다 떠안기에는 이 부채에 대한 이자만 연 4조 원 이상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 리스크 부분 있는 부분이 중간중간에 조정 구간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잘 이겨낸다라고 하면은 좀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다 정도까지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은 이 종목 묵직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 좀 암흑기를 오랫동안 거쳤던 한국전력, 이제는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2루타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원익 IPS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증권가에서 3만 원에서 3만 3천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실적 턴어라운드 기반일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이 그동안 안 좋았었는데 올해 이제 상반기 쪽에 저점을 찍고 하반기부터는 좀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째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먼저 뭐 전방 쪽에 있는 이런 전공정 장비 쪽이 먼저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꾸준히 흘러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기업 중에서 뭐 중견기업 이상 되는 쪽으로 뭐 가장 좋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중 하나로 뽑을 수밖에 없는 이 종목을 빼고는 이 기업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을. 그렇기 때문에 원익IP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 뭐 이르타 종목 정도로는 어렵지 않다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정 전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과는 좀 다르게 이제 업황 전환이 되면서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긍정적인 요소는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리스크로 치면은 지금 반도체 업황이 이제 중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같은 경우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굉장히 미비하고 작고 소중한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익IPS는 이런 부분에서 좀 비껴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은 리스크는 이제 줄어들고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밝아진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가장 안전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원익IPS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익IPS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3루타 종목으로 넘어갈 텐데요. QSI를 짚어주셨습니다. 흑자 전환에 대한 소식이 또 들려오기도 했고요. 양자 암호 관련주로도 함께 요즘에 거론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이데일리 TV를 통해서는 한 2번 정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과거에 저는 사실 이 양자암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초저온에서도 뭐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제가 2016년부터 교육을 해드렸던 쪽이죠. 레이저 관련 기술이 워낙 뛰어나고 뭐 공간 감각이나 이런 부분을 알 때도 레이저가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시간을 관측하고 예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간 감각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영역에 이제 도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밸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세계 1위의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기도 하고 이제 게임 유통사이기도 한데요. 이 핵심 디바이스를 공급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당장에 큰 돈을 번다기보다는 돈을 버는 사업도 있지만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수년간 이제 제가 2016년에 교육을 시작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10년 차가 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그동안 역량을 계속 갈고 닦으면서 변화하는 이런 흐름에 맞춰가는 기술력을 계속 갖추고 있던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 외에도 이번에 양자 컴퓨터 같은 이슈가 나왔을 때도 그 기술력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손을 번쩍 들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삼루타는 호타준족의 종목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이 항상 끼 있는 종목이고 이제 변동성도 확실한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기에 딱 좋은데 지금 구간이 올해 양자 컴퓨터 이슈까지 나오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뭐 삼성에서도 이제 공동으로 개발한 XR기 같은 경우 출시 기대감 있다라고 하죠. 그럼 그런 이슈가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장성을 이제 부여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것도 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중장기적으로도 눌림목에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처럼 눌림목 예쁘게 받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QSI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눌림목 구간 잘 접근해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3가지 종목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우리 말로 없는 종목들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놀라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로 없는 종목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반등 구간에 노려야 되는 종목들 많습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고 가장 뭐 묵직한 종목들부터 가벼운 종목들까지 제가 골고루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 대장주도 마찬가지고 후발주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를 들면 뭐 하나오션이나 이런 SKC 같은 경우는 대장주가 되겠고 그리고 제주반도체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발주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런 부분을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 후발주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노리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기별로 제가 교육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성과를 얻지 않았나 싶고요.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성향이 있는 뭐 첫 번째 페이지의 범양건영처럼 뒤에 이제 뭐 디어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순환매를 노리고 한알령해제 미리미리 말씀드렸었죠. 준비도 미리 해놨었습니다. 작년 10월에 텐센트 뮤직그룹하고 이제 그
그 MOU를 통해서 중국 진출을 미리 마련했다라는 거. 그래서 한알영해제 같은 경우도 10월부터 준비한 기업이다. 이런 부분도 많이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토탈에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도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로 없는 종목에 있는 이 종목들 45% 아래도 지금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슈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HLB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월부터 제가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마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주가를 좀 유심히 봐야 되니까 미리미리 바닥권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모아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한 차례 상승하는 흐름 나오고 횡보한 다음에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다가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에스모에서 항상 좋은 결과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뭐 2019년도 그렇고 뭐 작년에도 그렇고 뭐 계속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에스모하고는 참 인연이 깊은 기업이 아닌가. 역시나 이 항암제 치료 시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핵심이라고 하면은 에스모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 쪽에서는 이미 뭐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FDA에서도 긍정적인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뚜껑은 열어봐야 되니까 뭐 부담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고가가 이제 97,000원대인데요. 97,600원에서 1,400원만 더 갔으면 말로 없는 도달인데 도달하지 못하고 살짝 밀려 내려온 모습입니다. 장중에는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말로 없는 구간 제가 지나가는 구간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발표 나기 전에 지나가는 구간이 돼서 10만 원대로 넘어가면서 뭐 단위가 바뀌는 구간에 뭐 진통을 만들 거냐 넘어가서 쉴 거냐 이 과정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되고요. 불안하신 분들은 발표 나오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고 나는 이 기업의 기대가 높다. 에스모랑 같은 의견이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면서 만약에 정말로 FDA에서 1차 치료제로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은 이 주가는 지나가는 과정이고 단위가 바뀌는 거에서 앞에 숫자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HLB 그룹주가 급등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관련된 호재, 또 FDA 승인 이슈가 또 하루빨리 전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 남겨두고 있는데 호재 중에 호재, 실적 턴어라운드를 안고 있는 만룸론 종목은 뭘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기업입니다.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과거 뭐 레고캠 바이오 시절부터 해서 기술력은 좋은데 성장성도 있고 그런데 너무 먼 미래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기업이 가장 좋은 거는 뭐 우리 2015년에 한미약품 생각했던 것처럼 라이선스 아웃을 대규모로 계속 진행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조얼 플랫폼, 지금은 플랫폼의 시대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리고 이제 ADC의 시대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 그에 우리나라에서는 1호 기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흑자 전환된 것도 좋고 추가적으로 라이선스 아웃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라이선스 아웃 이제 한 기업이랑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이 기업은 라이선스 아웃을 골라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얀센부터 시작해서 뭐 온우약품 뭐 천문학적인 규모로 진행하고 있고 삼성바이오, 우시바이오하고도 계속 이제 협력해 나가면서 확장하고 있으니까 기대감이 높습니다.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만 5천 원 전후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11만 5천 원 이하에서만 뭐 체크해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원 넘어가면 신고가다. 15만 원을 1차 목표치, 17만 5천 원을 2차 목표치로 보면서 앞자리도 좀 바뀌는 것도 그 후에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뭐 10만 5천 원 아래로 내려오면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한번 한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말로 없는 종목으로 이 리가캠 바이오 기대감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은 리가캠 바이오로 살펴봤습니다. 2차 목표가를 터치하면 만룸론에 달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내일 또 만룸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